안녕하세요. 오춘기 김 작가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퇴사인데요.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수명이 짧기도 하고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바뀌고 또 한 치 앞을 모르는 시대가 됐는데 이 와중에 회사엔 미친놈들은 날뛰니까 그래서 슬슬 퇴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인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날이 있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 프리랜서 7년차가 돼버린 건데 말이죠. 사실 제가 퇴사한다고 말했던 날, 저는 퇴사한다고 말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저를 잡으려는 팀장을 보는 순간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제 이성이 막으려고 하기엔 이미 말을 뱉은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퇴사 당일 새벽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일 연기가 됐었거든요. 마지막 출근길 아침에 전화 받고 바로 장례식장 가서 육개장 나르고 발이 나고 슬픔을 앞세워서 두려움과 걱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괜히 퇴사했나 싶기도 했고요. 회사에선 추운데 얼어 죽긴 싫어서 맞지도 않은 옷을 꾸역꾸역 입고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그 맞지도 않은 옷조차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딱히 해드릴 말은 없지만 친구들이 퇴사하고 싶다고 할 때 해주는 말 중에 몇 가지를 말해보려고 해요. 제가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일단 업무도 사람한테도 너무 지쳐 있었고 그리고 나는 너무 고여있는 것 같은데 용기는 언제 다 사라져서 자신은 없어졌고 근데 그 용기를 내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 와중에 몸이고 멘탈이고 박살이 나다 보니 다 모르겠고 퇴사하고 싶다. 그냥 다 관두고 싶다.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게 이게 진짜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또 월급 없는 인생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력하게 하루를 회사로 흘려보내면서 그러면서도 몸은 야근으로 혹사시키면서 다니다가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배워서 퇴사하고 써먹어야지 그런 건실한 생각까진 하지도 못했고 그냥 숨통을 틔울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달 정도 잠깐 미나도 배웠었고 캘리그라피도 잠깐 배웠었고 1달 정도는 서예도 배웠었어요. 근데 처음에 미나를 배우러 딱 갔는데 채색을 하는데 제가 우는 거예요. 되게 주책 맞으면서도 짠했던 게 아 맞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았는데 왜 이러고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사에 찌들어서 완전히 잊어버린 저를 구성하고 있던 감정 중 하나를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전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뭘 하고 싶은지 뭘 배우고 싶은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웠던 걸 배워도 좋고 내가 영 자신 없던 분야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어릴 때 해보고 싶었던 걸 배워도 좋아요. 물론 배우는 김에 제대로 배워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생각도 정말 좋지만 중요한 건 이런 생각보단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퇴사하고 싶다는 건 한계인데? 이런 상태란 거거든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내가 보내는 신호예요. 만약 뭔가를 배울 시간이 없다면 하루 정도 나에 대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내가 잘하는 것, 잘했던 것들을 적고 관심 있던 것, 또 싫어하는 것들을 적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땡기는 딴짓들을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점점 좁혀집니다. 그렇게 점점 좁혀가다 보면 맞아 나 이런 거 잘했어 라거나 나 이런 거 좀 좋아했었어 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꼭 일이 아니더라도 나 꽤 꼼꼼한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나 생각보다 감성적이네
뭐 이런 식으로 성향이 좁혀지게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론 어른이라고 하고 그래서 꽤 어른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어쩌면 굉장히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기보단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선 대학은 가야 된다니까 입시하고 졸업하고 인적성 보고 면접 보고 입사해서 박 터지게 일하다 승진하고 어떨 땐 누가 가로채서 떨어지고 이 와중에 팀장은 그지 같은데 근데 연봉 협상도 망했고 그렇게 털리다 좋은 기회가 오면 이직하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움직여서 하루가 굴러가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능동적으로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100%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내가 뭘 해야 할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상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저는 정말 우발적으로 퇴사를 했고 다른 직업으로 밥벌이를 시작하느라 맨땅에 헤딩을 한 케이스라 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시각을 정비하는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결정엔 책임이 따르고 위험도 따르겠죠. 하지만 퇴사를 하고 싶다는 건 이 상황이 버거운 것 같은데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의 것도 지금 딱히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몸 상해가면서도 야 그냥 다녀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또 현실을 살아내야 하다 보니까 인생 뭐 있어 야 그만둬 이렇게도 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밖이 얼마나 추운지를 제가 아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딴 데로 샜는데요. 아무튼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땐 5만 가지 잡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공허해지기도 하면서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땐 예전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총알 챙긴다고 생각하시고 땡기는 것들을 배우세요. 아무래도 총알이 있어야 전쟁에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그 총알이 배움이 될 수도 있고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자존감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돌아보고 또 배우면서 이 상황을 환기시키고 충전하면서 힘을 기르세요. 물론 다 제치고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몸과 마음이 다 부서졌을 땐 그만두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잃어버린 건강과 흩어진 마음들은 쉽게 되돌려지지 않아요. 다시 회복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작정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좀 더 알아보고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앞으로도 퇴사와 이직, 전직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면 잠시 동안은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방향을 잡아가는 속도는 다 다르니까요. 무엇보다도 천천히 잡아가도 괜찮으니까 퇴사를 하고 싶은 환경과 감정들에 눌려서 스스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퇴사를 하고 싶을 땐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